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오시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생규 장전을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이죠. 그래서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규장, 담장 안을 엿본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서 금오신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생규 장전이 소설 중에서 이 금오신화 중에서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더더욱 좋을 작품이겠죠. 그렇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개성에 사는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주교 근처에 지나면서 귀족 집안의 채씨 처녀를 보고 글을 써서 담 너머로 던져요. 예, 그리고 이제 채씨 여자도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문과 관련을 해서 이생이 마을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공부를 해라 무슨 연애냐 해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거든요. 근데 이 채씨녀는 이로 인해서 상사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걸로 이 채씨를 죽게 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생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기가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막 하다가 얘는 갑자기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최신현은 아니죠. 최신현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최씨는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긴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채시녀가 죽게 되고 이생은 목숨을 보전을 하다가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채씨의 집에 가서 밤중이 되어서 귀신이 된 채시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 은, 몇 덩어리하고 재물 약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고를 거두어서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을 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효사상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긴시습도 양반이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또한 찾아들었다. 여기 보면 벼슬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되게 이때 당시를 봤을 때는 대단한 거죠. 이 사랑이 인간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오히려 내가 벼슬을 해서 내 부와 명예를 더 드높이는 것을 우선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벼슬을 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시습 자체도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벼슬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복들도 찾아 들었습니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친척과 귀한 손의 기룡사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아내 채시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 않을까요? 채씨가 귀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고야 오타 보입니다. 자, 둠은
불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이제 뭔가 하는 거를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제가 오타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꾸자꾸 눈에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생하고 최신여가 집안 재산을 이제 되찾고 늘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떤 날에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어떤 날이 헤어져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서 뭔가 새로운 사건, 전개를 위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는데 이 세 번의 가약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죠. 처음 만났을 때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 후에 생사를 초월한 가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났는데 자, 우리 일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별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어요.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개인과 이런 불가피한 운명 간의 갈등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저승길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이 최신여가 이렇게 환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아직까지 연분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전생에 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너하고 나의 어떤 그런 세 번째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내가 환신을 할 수 있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이거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생사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분명하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과 사의 분명한 그런 차별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생과 사는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불교적인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인은 자, 시비에게 명해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합니다. 자, 이제 이별을 하기 전에 이제 술 한잔 마시는 거죠. 자,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떼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자, 이 도적대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이 도적대들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홍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앙은 객관적인 상간물인데 이생과 최신여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별을 할 거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겠느냐. 이 피투성이 떠도는 혼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느냐. 이 전쟁으로 인한 원혼에 대한 그런 위로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상에 대한 어떤 작가의식도 드러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묻어주고 누가 이 그 원혼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고 이 마음을 그죠?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깨진 거울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린다. 자, 이별을 하게 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죠. 일로 작별하면은 둘 모두 망망. 천상과 인간 세상 소식도 단절되리라. 그죠? 자, 이별의 이런 단절감을 강조하면서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서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어요. 자, 이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아까 제가 처음에 줄거리 얘기할 때 굉장히 이 남자가 좀 수동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같이 죽겠다. 예, 지금 능동적으로 태도가 변하고 있죠. 따라 죽겠다.
어찌 내가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애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애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을 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기 혼자 도망쳤거든요. 자, 홍건정 난 때 자신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아까 그 순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씨 여인이 굉장히 그 부모님한테도 잘하고요. 그리고 효도도 되게 많이 했던 여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자, 이게 욕망입니다. 인간적인 욕망. 그죠? 그리고 운명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난 싫어. 난 너하고 오래 살다가 죽을래. 왜 이 세상을 함께 떠날래? 하면서. 자, 그래서 운명을 거부하는 이런 의지적인 태도가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난군의 수는 아직 남아있다. 당신의 그 목숨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난군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까 두렵습니다.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고를 거두어서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근거를 들면서 내 장례를 좀 치러달라. 유고를 거두어서 비바람 맞지 않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자, 오래지 않아서 여인은 또 말하죠.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애절하죠. 자, 이별을 앞둔 마지막 인사 되게 애절합니다. 웃은 거는요. 정말 요즘에도 이렇게 애절한 사랑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살짝 웃었는데 정말 애절하고 슬픈 이런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되게 애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서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는 거죠. 최시녀가 이제 운명을 다해서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떠남인데 떠가 어디 갔죠? 자, 그 이게 들으면서 재영쌤의 오타를 찾아라. 재영쌤의 오류를 찾아라.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생도 죽어서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요? 채시하고 만나고 싶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되게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절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죽음을 초월한 이생의 어떤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타 있습니다. 왜 이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생의 사랑입니다. 자, 해제 보시면은 자, 이 글은 이생과 최신녀의 결혼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 이야기와 홍건정의 난 이후에 죽은 최신녀와 이생의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문 소설입니다. 이 글은 다른 소설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최신녀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어떤 창작 시대적인 배경이랑 연관지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특징은 이 소설도 시를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나리오로 한번 각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1번 이생역을 맡은 배우는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이생과 여인이 즐겁게 시를 주고받을 때에는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비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자, 3번 여인이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후회와 절망의 감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배경음악을 삽입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부모님의 유고를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생하고 여인이 작별 인사를 하는 끝부분에서는 애절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표정 연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아까 뭐 후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여인의 노래가 이생하고 이별을 하면서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러나야 될까요? 슬픈 감정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이 슬픈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금오시나 두 번째 이생규 장전을 함께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읽으면 이 고전소설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읽으면 보입니다. 읽은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